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짠 돌리면은 그래프 자체가 좀 그림을 좀 맞게 그리면은 뭐 이 정도로 그려서 최종적으로 여기 다시 형광물질이 제자리에 떨어질 때까지 그 자체를 관찰해 보면은 궤적 자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죠. 뭐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이러한 노란색의 곡선 궤적을 사이클로이드의 곡선이라 그러고요. 자, 사이클로이드의 곡선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제가 이제 그 동전을 하나 이렇게 세워볼게요. 동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동전. 이거 동전입니다. 동전이 이렇게 있는데, 동전을 지금부터 한 바퀴를 굴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상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동전 끝에다가 여기 형광물질을 하나 요렇게 이제 발라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동전이 한 바퀴 딱 굴렀을 때, 도착할 때까지 요 형광물질의 자취를 관찰을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살짝 돌리잖아요. 살짝 돌리면은 그 동전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요 노란색 형광물질은 한 요 정도로 표현이 되겠죠. 뭐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해서 뭐 조금 더 돌리면은 뭐 요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은 형광물질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한 뭐 요 정도로 표현이 되겠죠. 형광물질이 점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찰나에는 형광물질이 가장 이렇게 고점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짠 돌리면은 그래프 자체가 좀 그림을 좀 맞게 그리면은 뭐 요 정도로 그려서 최종적으로 여기 다시 형광물질이 제자리에 떨어질 때까지 그 자취를 관찰해 보면은 궤적 자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죠. 뭐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이러한 노란색의 곡선 궤적을 사이클로이드의 곡선이라 그러고요. 이걸 이제 약간 좀 멀리서 원경에서 바라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제가 동전 스케일을 좀 작게 만들어 볼게요. 작게 만들어서 이제 궤적을 관찰해 보면은 그 노란색 형광물질의 궤적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바퀴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세 바퀴 돌리면 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주기성을 띠는 형태의 어떤 곡선 궤적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노란색 곡선을 우리는 사이클로이드의 곡선이라 그러고요. 근데 여러분 사이클로이드의 곡선 자체도 얘도 뭐죠? 곡선이죠. 결과적으로 평면상에 그려지는 R2상에 표현이 되는 곡선인 거니까 파라미터 몇 개만 있으면 된다고요? 파라미터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임의의 점 x, y를 딱 지정을 해버리면은 얘는 단일한 파라미터 하나로 x 좌표도 표현이 되고 y 좌표도 표현이 될 건데 그거 유도하는 관계식을 저랑 볼 거거든요. 일단 결과를 좀 먼저 써드릴게요. x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t에 의해서 표현이 될 건데 만약에 동전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r에 t 마이너스 sin t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기 r은 상수예요. 동전 반지름 결정된 거잖아요. 근데 t는 이제 변수, 그러니까 새로운 t로 이렇게 매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y도 이제 유도를 해보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r은 상수고, 그래서 y 좌표도 t라는 어떤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이클로이드의 곡선도 이렇게 이제 그 단일한 파라미터 t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을 저랑 이제 유도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래서, 그 사이클로이드의 매개 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날 건데, 자, 이제 유도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제가 이제 유도를 하기에 앞서서, 자, 배경지식으로 두 가지를 미리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벡터의 합을 작동하는 거를 역으로 벡터를 분해하는 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상에서 그 이제 입자의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1번 벡터와 2번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저 혹시나 내가 이제 벡터를 하나도 모른다, 혹시 내 고등학교 때 기하를 안 하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단원에 벡터 1강 정도는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벡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그냥 이제 쭉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1번 벡터와 2번 벡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1번 벡터, 2번 벡터를 두 개를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작동하는 법은 알고 계시죠? 이런 거 뭐 중학교 때부터 하지 않나요? 시점과 종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3번 벡터라고 하면은 얘를 몇 번 벡터? 3번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두 개의 소스 벡터를 보고 이렇게 하나의 벡터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할 거예요. 반대로 하나의 벡터를 보고 노란색 벡터를 보고 몇 개의 벡터로 분해하겠다고요. 두 개의 벡터로 이렇게 분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의 벡터를 보고 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분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시점과 종점이 맞물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벡터를 보고 두 개로 찢으셔도 되고, 세 개로, 네 개로, n 개로 다 찢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를 만약에 취향에 따라서 세 개로 한번 찢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가는 거. 수직 방향,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4번 벡터.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이거 이제 1-A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직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얘는 1-B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3번 벡터를 1-A 벡터, 1-B 벡터, 2 벡터 이렇게 뜯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A 벡터, 그 다음에
1-b 벡터, 2벡터. 그래서 이렇게 3번 벡터를 이렇게 3개로도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이 주어졌을 때, 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원위의 점의 좌표를 매개변수를 통해서 나타낼 때는, 각을 자연스럽게 정의하는 거는 시초선의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정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요렇게 이제 회전이 됐고, 여기에 이제 입자가 위치해 있다고 하고, 만약에 여기에 회전각 자체를, 그러니까, 입자가 여기에 위치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각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각은 당연히,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얘를 기준선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반시계로 돌리셔야 됩니다. 반시계로 이만큼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돈 회전량 자체를 제가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입자의 좌표를 정의한 거예요.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R의 코사인 알파, R의 사인 알파. 뭐 여기까지는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원을 이렇게 그리고, 입자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그 각을 이렇게 당연히 이제 시초선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데, 이제 세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각이 세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회전각 자체를 제가 편의상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T라고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T라고 설정을 하면은 반지름은 R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입자의 위치를 기술을 할 때 이제 보통 통상의 방법은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이제 그 수선의 길이로 체크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T가 2분의 파이를 넘어간다든지 뭐 둔각일 때는 이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래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 입장에서 기준으로부터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를 다시 기준으로 만드시고 그럼 회전각 자체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그러면은 입자가 여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회전각을 T라고 했을 때 기준선으로부터 원래 우리가 이제 관례적으로 쓰는 양의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 노란색 회전각을 측정해 보시면은 2분의 3파이에서 T만큼 빠지겠네요. 그래서 이 회전각 자체가 2분의 3파이에서 T만큼 빠지는 이러한 회전각이 발생한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여기 입자의 좌표는 R의 코사인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T, R의 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T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T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T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이제 마이너스 사인 T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R의 사인 T.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R의 코사인 T. 마이너스 R의 코사인 T. 요렇게 이제 점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벡터를 이렇게 2개 또는 3개 여러 개로 분해하는 거와 그 다음에 원위의 점에 이제 좌표를 표현을 할 때 이제 회전각 자체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제 설정이 됐을 때 다시 각을 재설정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돼서 맞습니다. 자, 요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사이클로이드로 들어가면은 자,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애초에 이제 회전하기 전 상태의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회전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자, 애초에 그 처음에 초기 형광물질이 여기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회전을 하면은 형광물질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의 좌표를 제가 편의상 0,0 원점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궤적을 뜰 건데, 이 노란색 곡선 궤적 위에 x, y를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점을 x, y라고 썼을 때 이 x, y를 적절한 새로운 변수로 매개해서 잘 표현을 해보라.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 그 형광물질이 이동을 할 건데, 근데 형광물질만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좀 헷갈리기 때문에 형광물질과 그 원의 중심을 연결한 반지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반지름, 중심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지름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적당히 회전한 상태에서는 반지름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은 중심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까지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변수, 제3의 변수,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매개 변수가 여기 지금 수직선에서 회전한 각 자체를 요거를 매개 변수 t라고 설정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t가 0인 상태인 거죠. 그다음에 얘는 t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t가 벌어지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게 t가 2파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림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t가 0인 상황인 거고 여기가 다시 한 바퀴 도는 거니까 t가
2파, 이 회전각 자체가 2파이면 한 바퀴 돌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좌표들을 표현해주면 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빨간색 벡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x, y를 찾으라는 게 이 빨간색 벡터가 필요한 건데, 이 빨간색 벡터를 제가 강제로 3개로 찢어서 볼게요. 다시,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게 이러한 벡터를 찾으라 그랬는데, 이거를 강제로 3개로 찢어서 볼 겁니다. 첫 번째 벡터는 뭘로 볼 거냐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는 벡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지름 타고 수직으로 이동하는 벡터.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원의 가장자리로 가는 이러한 벡터. 다시 수평 이동, 수직 이동,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타고 가는 벡터. 이렇게 3개로 찢어서 하나하나 써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이동하는 벡터를 쓸 때는 이 길이가 실제로 이 길이랑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리버스를 생각해 보세요. 이 적당히 말린 원을 다시 도로 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호의 길이가 정확하게 여기 선분에 말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체크하라는 거는 요 호의 길이를 체크하라는 거죠. 반지름 R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호의 길이는 RT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RT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RT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벡터는 X 방향으로 RT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RT, Y 방향은 이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하는 벡터는 X 방향 이동은 없죠. Y 방향으로만 반지름 길이만큼 R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얘는 0, 플러스 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상 원 위를 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벡터란 말이죠. 근데 파라미터는 이렇게 T로 설정이 된 건데 다시 이쪽 그림에서 봤을 때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가는 벡터 찾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딱 T라고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벡터를 뭐라고 쓴다고요? 점은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R sin T에 마이너스 R 코사인 T다. 그래서 여기 이제 3번 벡터가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R sin T 마이너스 R 코사인 T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찾아야 되는 이 벡터는 X성분과 Y성분이 존재할 건데 X성분은 요 3개의 벡터로 찢었으니까 찢은 3개의 벡터에 X성분 다 더해주시고 Y성분은 여기 Y성분 3개의 벡터에 Y성분 다 더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X성분 요거 싹 다 더해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죠? R로 묶어내면은 R에 T 마이너스 sin T 이렇게 나오겠죠. 콤마 그 다음에 Y성분은 이렇게 더하시는 거니까 0은 뭐 더할 거 없는 거고 R 묶어내시면은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가 X좌표, 그 다음에 얘가 Y좌표 해서 사이클로이드의 방정식이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자, 사이클로이드 관련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재 그 문제를 보시면은 그 사이클로이드의 곡선의 그 자취를 유도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문제에서 줄 겁니다. 그걸 준 상태에서 이제 보통 뭐 미분이라든지 적분, 뭐 호의 길이 이런 따위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은 그냥 대놓고 나와 있죠. X좌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R에 세타라고 나와 있는데 T로 바꿀게요. 자, R에 T 마이너스 sin T. 그 다음에 Y좌표는 R에 1 마이너스 코사인 T. 그럼 참고로 이거 외우실 때 X좌표만 외우시면은 Y좌표는 요거 그냥 T로 미분해 보시면은 T 미분하면 1, sin T 미분하면 코사인 T 됩니다. 뭐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사이클로이드의 자취가 주어졌을 때, 자, 첫 번째 문제는 T가 3분의 파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평 접선과 그 다음에 수직 접선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수평과 수직 접선이 발생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이클로이드의 곡선에서 그 이계도 함수를 볼록성을 판단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접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dy over dx를 구하셔야 되겠죠. dy over dx를 구해보면은 기울기는 dy over dx 될 건데 우리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dy dt over dx dt를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dy over dt 그 다음에 dx over dt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보시면은 요거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r에 sin t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분자 dx dt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은 r에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나와서 R이 실제로 지워지죠. 그래서 반지름에 상관없이 이제 도함수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분자는 sin t, 분모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보면은 지금 t가 3분의 파일 때 실제로 그 매개 변수 값을 딱 지정해 줬죠. 지정해 준 거니까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 된다고요? 루트 3 되겠다. 맞죠? 루트 3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울기는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의 좌표가 3분의 파이 대입해 보시면은 문제에서 그냥 기울기 찾으라 그랬으니까 여기 기울기 얼마 되는 거죠? 여기 기울기가 루트 3이다.